한양 도성의 쌀쌀한 가을밤, 달빛이 푸른 기와 지붕을 비추자 한 젊은 여자가 추위가 살갗에 스며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얇은 가운을 손으로 감싸쥐고 돌담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한때 명망 있는 집안의 딸 윤이었지만 지금은 이야기 솜씨에 의지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윤씨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의 아버지는 왕조의 정직한 관료였다. 그러나 그 정직함은 그의 억울한 해악으로 목숨을 잃게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살해되고 재산이 몰수된 후 윤희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작은 이웃으로 떠내려가기 전에 강제로 넓은 집을 떠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상냥한 여자에게를 기울였지만 많은 불의를 겪었고 생계를 위해 바느질을 해야 했다. 그녀의 오빠는 비록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전히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윤희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기름 램프 옆에서 헌신하는 동안 그녀의 오빠는 책에 머리를 파묻고 그녀는 살아남을 다른 길을 발견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처럼 부드럽고 잘 익은 벼밭에 부는 바람처럼 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 속 인물의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숨결을 느끼게 한다. 그 재능 덕분에 그녀는 점차적으로 유명한 화랑에서 유명한 여성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곳에서 관리들과 상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술을 마시고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자주 드나들었다. 양반딸이었던 여인이 이곳에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윤희는 그런 눈치를 보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아버지의 기억을 간직하는 방법, 그녀가 인생에서 불공평한 일을 망각에 묻히지 않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등불 아래에서 그녀는 HOA, LAU의 넓은 방 한가운데 앉아 부드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방 안은 조용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만 남아서 그녀가 짜낸 이야기의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늦은 가을, 한양 도성의 돌 포장도로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현관 앞에 흩날리는 단풍잎을 휘몰아쳤다. 윤희는 학화루에서의 이야기 세션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두꺼운 종이에 쓰여 있고 가장자리는 붉은 왁스로 압착되어 있으며 도장은 분명히 일반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왕조의 가장 강력한 대감 중 한 명인 유대감이었다. 유대감은 그 이름을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섬뜩하게 했다. 그는 여러 대왕을 섬겼고 많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냉정하고 잔인하며 예측할 수 없는 속임수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미모를 신경 쓰지 않고 권력과 모력을 위해 산다는 소문이 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사람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하고 그녀의 오빠는 충고했지만 윤희는 그러한 권력자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유대감 같은 인간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약속된 날에 그녀는 연두색 가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은 침착했지만 마음은 초조했다. 커다란 덮개 문을 지나자 번쩍이는 두 줄의 갑옷 경비병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길잡이는 그녀를 안쪽으로 깊숙이 데려갔고 긴 복도들을 지나 큰 나무 문 앞에 멈출 때까지 지나갔다. 문이 열리자 윤희의 눈앞에는 거대한 책장이 보였다. 넓은 방 안에는 천장에 닿은 높은 책꽂이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배의 잉크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서 빛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많은 책을 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손으로 비단결로 덮인 책 뒤통수를 스치고 천천히 한 권을 꺼내 각 페이지를 넘겼다. 왕실에 숨겨진 날카로운 글씨, 역사 이야기, 미스터리들 모든 것이 그녀 앞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는 눈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인가봐. 그녀는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다. 윤희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유대감은 거기에 서서 예리한 눈빛과 입꼬리를 살짝 올려 마치 먹잇감을 가늠하는 듯했다. 음에는 재능으로 소문이 났던 여성 이야기꾼을 시도해보고 싶었을 뿐이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여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책장 앞에서 그녀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그녀의 주의와 이해를 보았을 때 갑자기 주저했다. 그가 나섰어야 했는데 왠지 그는 또 그럴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들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윤희는 유대감 부처를 자주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넓은 서재 창고에서 독서 모임에 불과했지만 점차 그녀는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책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그와 역사 이야기와 혼란스러운 책략에 대해 논쟁하기도 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 모든 것을 순진하지만 속임수도 아닌 순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모두 세상에 냉담했던 유대감에게 무언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전에는 유대감의 코팅이 항상 조용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집안의 사람들이든 신하든 감히 큰 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감히 명령 없이 서재에 들어간 적이 없다. 하지만 윤희가 온 이후로 그녀는 웃음과 밝음을 가지고 정치 계획, 음모에 관한 비밀 편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쉽게 흔들리는 편은 아니다. 그는 너무 많은 배신자들을 보았고 단추이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이나 진실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수록 그는 더 끌렸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그것이 그를 동요시켰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던 윤희는 우연히 두꺼운 책에 숨겨진 오래된 그림을 발견한다. 종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했지만 잉크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다. 열었을 때 그녀는 한 남자의 초상화를 보았고 그 밑에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 글씨가 있었다. 어림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유대감과 연관이 있는 거지?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쳤다.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그녀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까요? 유대감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림을 간직해왔나요? 그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 그녀가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동경, 감동, 갑자기 의심이나 은폐되었다. 만약 유대감이 정말로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면 그녀는 그와 계속 함께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양 도성에 부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동반했다. 희미한 달빛이 어두운 기와 위로 새어나와 어둠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윤희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대감의 서재에서 찾은 그림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왜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관저에 나타났을까요?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연루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마음속에 묻으려 했던 기억 말이죠. 그해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그날의 장면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새겨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한가운데서 살해되었고 차가운 돌바닥에 피가 붉게 번졌다. 그리고 그 공황 상태에 빠진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살인자가 목에 뱀 문신을 새겼다는 잊지 못할 디테일을 보았습니다. 윤희는 갑자기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왜 지금 그 세부 사항을 기억하나요? 뭔가 안 맞아. 그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단서를 엮지 못했다. 혹시 유대감 씨가
뭔가 모르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의혹을 마음속으로 방치할 수 없는 그녀는 유대감의 과거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어둠에 몸을 담그고 진실을 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가 덮개를 떠나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가마가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너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제 나랑 가자. 제 시간에 반응하기 전에 거친 손이 그녀를 재빨리 가마 안으로 끌어당겼다. 가마 문이 쾅 닫히고 일행은 곧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발버둥을 치려고 애썼지만 차가운 검 한 자루가 목에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다. 윤희 납치. 동시에 유대감의 집에서는 납치 소식이 빠르게 들려왔다. 가족이 다시 알려준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고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갑자기 꽉 조였다. 푸. 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고 뜨거운 찬물이 튀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이 전례 없는 위험의 빛을 번쩍였다. 김대감이다. 그가 감히 그녀를 건드렸나요? 김대감은 이 이름이 유대감에게 낯설지 않다고. 야심만만하고 항상 궁정에서 조용히 그와 맞섰으며 그가 결코 얕잡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감히 윤희를 만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아무도 대가 없이 유대감 부하들을 건드릴 수 없다. 김대감은 궁정의 많은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드는 이름을 하고 있다. 그는 욕심쟁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욕망과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음모자이다. 권력에만 집착하는 유대감과 달리 김대감은 사람을 통제해 약자를 자신의 손에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윤희를 그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석유 불빛이 반짝이며 김대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윤희를 자신의 먹이를 관찰하는 포식자로 본다. 그녀는 똑똑하고 말솜씨가 있는 여성이다. 하지만 너무 똑똑한 것은 때때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당장 죽이지 않는 거죠?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내가 당신의 부하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녀를 죽였나요? 아니, 난 가치 있는 것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고 있었고 눈빛은 의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와 얌전히 함께한다면 저는 그녀에게 걱정 없는 삶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유대감 곁에서 뒹굴어도 마땅치 않은 그녀 같은 여인. 윤희가 싱긋 웃었다. 그녀는 김대감이 그리는 걱정 없는 삶이 필요하지 않다. 그녀는 그녀가 머물면 그녀의 운명이 그의 손에 넘어간 다른 여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성급한 발자국 소리가 밖에서 울려 퍼졌다. 문이 탁 열렸다. 유대감이 왔다. 김대감, 넌 정말 천지를 겁내지 않는구나? 유대감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평소에 침착함이 없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았고 그의 뒤를 따라 충실한 수비대원들이었다. 그는 칼을 짚고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김대감 역시 위협받는 타입은 아니다. 당신은 정말 빨리 왔어요. 나는 내가 나를 잠시 후에 그녀와 재미있게 지내게 해줄 줄 알았어. 라고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분명히 그는 유대감이 그렇게 다급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밤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좁은 공간에서 칼빛이 번쩍였다. 양측의 시신이 서로 돌진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감은 지체 없이 칼을 뽑아 김대감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머리만 쓰는 사람이 아니다. 조정에서 지낸 세월부터 그는 무기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익숙했다. 그의 모든 검선은 강하고 단호하며 주저하지 않았다. 윤희는 싸움 도중 멀리 끌려갔지만 유대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번쩍이는 칼빛 사이로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평소에 차갑고 거만한 외모와 달리 빠르고 정확했다. 김대감은 약세로 내몰렸다. 그는 유대감이 그렇게 격렬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칼을 한번 휘두르고 재빨리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는 오늘 그녀를 구할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방 안은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났지만 유대감과 윤희 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이때 그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었고 눈빛은 복잡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합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윤희와 유대감은 처음으로 정말로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거리낌도 없고 초기 의욕도 남지 않았다. 그는 정직한 영웅도 아니고 그녀는 보호가 필요한 약한 여자도 아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서서히 조이고 있다. 그들의 감정,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을까? 김대감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론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어둠 속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비밀이 최측근에 의해 폭로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김대감을 따라다녔던 충실한 하인 춘삼은 그를 절대적인 주인처럼 여겼다. 그는 김대감의 야망의 길을 닫고 협박하며 살인을 각오한 가장 잔인한 명령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춘삼이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항상 김대감의 과거 미스터리와 주인이 상대자들에게 서슴없이 손을 뻗었을 때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의 서재에 숨겨져 있던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칠흑 같은 잉크로 쓴 흐리멍텅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글자들. 그것은 수년 전 비밀 처형 사건에 대한 보고서였다. 살해된 2명의 희생자는 공식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그의 부모이다. 춘삼이는 온몸에 피가 응고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부모가 김대감에게 살해되었는가? 눈앞에 닥친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는 김대감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추궁했다. 그가 받은 대답은 김대감 씨가 그의 마음을 단칼에 찔린 것 같은 것이었고 그의 출세의 길을 막고 전 왕실에 충성했던 한 가정을 없애기 위해 그의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었다. 나는 너를 충실한 개처럼 섬겼지만 결국 너야말로 내 부모를 죽인 놈이니? 그의 말은 증오로 가득 찼지만 고통도 쌓였다. 춘삼이는 이스라엘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속임수 속에서 몇 년을 살아왔다. 극도로 화가 난 춘삼은 칼을 빼들고 김대감을 향해 돌진했다. 더 이상 충실한 하인이 아니라 이제 그는 복수를 갈망하는 가족을 잃은 아이일 뿐이다. 늘 권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던 김대감은 춘삼의 원한을 불태우는 눈빛에 처음으로 다소 동요를 느꼈다. 모든 것이 변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달도 없고 괜찮았고 한양도성을 뒤덮은 것은 짙은 밤뿐이었다. 공간이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은 기와 지붕 사이로 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소리와 곧 꺼질 석유 램프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김대감 관저 안에는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피 묻은 거물 든 커다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춘삼이 그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김대감이 지금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배 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 피가 손틈새에서 흘러나와 그의 권력을 상징했던 비단 옷을 빨갛게 물들였다.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당신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내 부모님을 죽인 건 너야. 나를 죽이는 것만으로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너의 충실한 개가 될 수 없다. 춘삼은 칼자루를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팔을 휘둘러 마지막 한 방을 찔러 그 자리에서 김대감을 죽였다. 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끝없는 권력과 돈을 손에 쥐었던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람은 이제 돌바닥에 차가운 시체일 뿐이다. 하지만 김대감 사망이 춘삼이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조정의 대관을 죽인 자는 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체포되었고 조정은 재빨리 사형을 선고했다. 처형 당일 춘삼이는 두려움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태양이 서서히 그늘져가는 하늘을 조용히 쳐다보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매우 안도했다. 마지막으로 나도 더 이상 그의 개가 아니야. 모든 원한이 끝났다. 김대감은 죽었고 춘삼이도 죽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목격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정의가 실제로 실현되는가? 아니면 그냥 되없는 증오의 순환일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그의 봄, 한양도성 밖의 작은 길가에 벚꽃이 만발했다. 바람이 소박한 초가 지붕을 부드럽게 스치는 먼 들판에 부드러운 햇빛이 펼쳐져 있다. 조정의 소란스러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용히 함께 걸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학화루의 재담을 들려주는 권위 있는 유대감이나 윤희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겪었는지 이제 평화로운 삶을 찾는다. 석양 아래서 윤희는 천천히 현관 앞 나무 계단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다. 성경의 파란만장한 나날들이 아주 오래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 그의 의심과 상처로 인한 마음의 싸움, 음모, 눈물 모두가 그들의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한 적이 있나요? 무엇을 후회하는가? 나를 사랑한 것을 후회한다. 힘든 길을 택해서. 후회했다면 나는 여기 그와 함께 앉아 있지 않았을 거야. 유대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사랑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에는 오직 권력만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랑이 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대가로 명성 전체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윤희는 그를 돌아보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일관했다. 그들 사이에는 화려한 맹세도 영원한 약속도 없다. 그러나 많은 시련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다. 이 사랑을 위해 평범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죠.